반갑습니다. 2월 24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네요. 네, 모양은 좀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시작은 약간씩 상승, 그죠? 네, 강보합 정도 출발이 됐는데 미끄럼을 쭉 탔어요. 쭉 내려와서 그 자리를 그냥 유지하는 형태. 요건 좀 좋지 않죠. 마지막에 살짝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반등 포인트가 상당히 약했고요. 무엇보다도 내려간 상태에서 유지가 됐다는 거, 아래쪽 꼬리는 가장 저점 대비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몸통 자체가 굉장히 통통한 음봉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투자자들 심리가 지금은 조금 나쁘게 움직였다. 나스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스닥은 지금 차트가 약간 무너진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과정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서학개미들이 요즘에 미국장 안 하고 국장으로 가자, 삼전 하이닉스로 가자, 이렇게 더 가속화가 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건 나스닥 포인트가 지금 썩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기술주라든지 이런 쪽 부담 요소가 좀 있고, 어제 미국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나 기술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또 조금 부담 요소가 되지 않을까. 기술주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어제 테슬라가 한 3% 빠졌나요? 그죠? 2.9% 정도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근데 플러스였어요. 나쁘진 않았죠. 네. 하지만 대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한 3% 빠졌죠. 그 다음에 알파벳도 1% 하락. 대충 이렇게 빠졌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1.5%, 1.6%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애프터마켓 시간외에서도 조금씩 더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담 요소는 아직 있다. 그 다음에 어제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보노디스크. 요게 이제 임상시험에서 조금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위고비 신화가 끝났다. 위고비가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이 좀 떨어지는 형태가 있었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같은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코스닥 쪽에. 요거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요거 좀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요런 가능성이 좀 있다 보여지고요. IBM이 어제 13%대 하락하는 모습들.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 좋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약간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이제 국제 금리가 떨어지는 형태. 이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이동한다. 금과 은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뉴스를 통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네, 일단 뉴스 먼저 봅시다. 뉴욕 증시는 관세 불확실성, AI 위협에 하락세를 보였다. 다우지수가 1.7% 정도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은 오랜만이죠.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한꺼번에 떨어진다. 보통은 다우지수가 그래도 버티거나 올라가주는 형태, 또는 반대로 다우지수는 떨어져도 나스닥은 올라가는 형태였는데 지금 동반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AI 공포가 투매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 관세 관련한 불확실성이 일어나면서 부담이 됐다. 여기다가 이제 이란 쪽 전쟁 위기 해가지고요.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방위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고 되어 있네요. 뉴스가 이렇게 짧게 나왔지? 잠깐만. 그래서 보죠. 뉴스를 이렇게 성의 없이 해놨단 말이야? 네. 그렇고 여기가 얘기가 좀 다시 나왔죠. 네, 변덕스러운 관세, AI 파괴론, 휘청, 하락 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 불확실성은 개장 전부터 뉴욕 증시에게 부담을 줬다. 주가지수 선물은 아시아장에서부터 1% 넘게 하락을 했고, 지금 관세가 15%로 인상하게 되면서 일단은 5개월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이건 악재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나오는 301조 같은 경우는 부담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번에 어처구니 없는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장난치려 한다면
최근에 막 합의한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 더 강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왜 그러게 되냐면은요. 다른 나라들은 좀 약간 골 때리게 된 거죠.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벗어났다. 그래서 소송하자. 이게 나올 수 있잖아요. 소송할 수 있잖아. 내 나라 니네 위법이잖아.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쭈 니네가 그렇게 나왔어? 네. 그러면서 지금 15% 매기는 거를 그냥 그대로 하지만 301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품목관세가 보복관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뭐야 소송도 못 끌고 어차피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뺏긴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또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협상을 했었던 대미 투자도 그냥 그대로 가야 돼요. 나 대미 투자 철회할래. 어쭈 그랬어? 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관세는 또 관세대로 처맞게 되는 상황. 이게 더 리스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요소라서 좀 조심하셔야지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진짜 양아치가, 네. 여기까지만. 네. 이 관세 얘기는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어떤 해석이 나올런지는 조금 더 둘러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이거를 호재로 생각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절대 호재가 아니라는 것만, 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은 호재가 아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의 이런 파괴적인 혁신.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AI 쪽에 관련한 부분들을 통해서 다른 산업이 이렇게 위축되거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 제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없죠. 근데 AI 쪽에 대한 제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라는 개념도 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뭐냐면 AI 경쟁에 너무 과도한 그런 불꽃이 튀다 보니까 기업들의 재정 지출이 너무 심해졌어요. 빅테크 기업들 뭐 100년짜리 채권인가요? 네, 그런 것까지 나타나고, 지출이 벌어들인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약간은 조절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죠.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관련 산업들을 빠르게 이렇게 붕괴시키고 있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야지 보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고요. 네. 아마 이제 어느 쪽으로 나왔냐면 이제 사이버 보안주와 IBM이 타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잠식당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엔트로픽이 클로드 AI 모델에서 새로운 보안 도구를 시험 버전으로 선보인 여파가 있다. IBM도 충격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즉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것을 전부 다 극복하거나 또는 AI를 활용하는 산업 쪽으로 전환이 돼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통 기업들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모펀드의 주가도 연일 급락하고 있다. 요것도 심각한 문제죠. 네, 신용대출이 묶인 사모펀드들. 지난번에 그 펀드 부분 환매에 대한 연구 금지 이 부분도 있었잖아요. 블루아울. 근데 요거에서 연쇄적인 작용이 나오게 되면 요거는 생각보다 큰 파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애매한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화이트 칼라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다. 소비 악화와 경기 침체가 뒤따를 수 있다는 공포. 이거는 금융주도까지 끌어내렸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호하려면 AI를 약간 제재하는 형태의 그런 상황이 일어나야 줘야 되는데 요것은 기술주에겐 재앙이죠. 자, 근데 그냥 놔두다 보면은 다른 것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도 떨어지고 저래도 떨어지는 상황. 약간 고민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죠. 네. 그냥 상황만 보세요. 네, 이 상황 보시고 어떻게 흘러가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든지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시총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 중에서는 엔비디아와 애플만 상승했다. 애플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 우리는 엔비디아 그 AI 쪽에서 괜찮아. 애플을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안 좋게 봤었거든요. AI 쪽에서 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오히려 AI가 역습을 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애플이 살아남아요. 이런 역설 같은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나는 팔아먹고 있으니까 아직 시장 점유율 1등이니까 괜찮아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나머지는 애매하고요. 네.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비중이 적고 하드웨어 사업이 주요 수익원인 기업들은 AI 침공에서도 버티고 있다.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버티고 있는 요소가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네, 3월 달에는 금리 동결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6월까지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월에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 나오죠. 그래서 금리 동결 확률은 44.7%, 즉 금리 인하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인하가 될 것인지는 네, 좀 두고 봅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관세 때문에 금 가격 많이 올랐다 그러죠. 금은 동반 랠리. 네, 비트코인 좀 떨어졌어요. 네. 관세 불확실성에 금은 동반 랠리. 금 3%, 5,200달러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5,253달러가 됐네요. 은도 지금 7% 올랐어요. 은 선물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랐겠죠. 또는 이 은 가격에 대한 뭐라 그러죠? 그거? 네, 곧버스 이런 것들 또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네요. 자, 증시와 암호화폐는 일제히 급락. 암호화폐가 지금 64,000달러가 붕괴되었다라고 얘기가 있네요. 암호화폐는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얘는 이래도 떨어지고 저래도 떨어지고 지금 코인 하시는 분들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 쪽에서 자금이 또 빠져나와서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아무튼, 네,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비트코인 5% 급락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네요. 코인 쪽이 조금, 네, 불안정한 모습들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도,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커다란 포지션 전략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돈 벌 사람들은 다 벌었다. 이제는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자.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거대한 음모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좀 있다. 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엔터주들 한번 볼게요. 네. 이 엔터주가 컴백하면 오르던 시대는 끝났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어요. 방탄도 못 살리는 K 콘텐츠. 우리가 듣던 거하고 좀 다르기도 하죠. 여기는 또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갖고 와봤어요. K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은 철저하게 소외되면서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일부 대형주의 그 수급이 쏠리면서 네, 콘텐츠 관련주는 소외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근데 이 소외되는 종목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자, 지금 K 콘텐츠와 네, 이런 쪽에서 보면은 하이브, JYP 엔터, SM, YG 엔터테인먼트 주요 엔터테인먼트 4개 회사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수 상승률이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네. 야, 이런 거 하지 마. 저쪽 가서 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대체적으로 떨어지거나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답보 상태에 있다. 자, 지금 보시면 엔터 업계의 실적과 전망은 모두 좋은 편이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네, 이게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다. 그 다음에 네, 엔터사 주가는 비즈니스 리스크가 생기면 주가가 급락할 위험이 있다. 단순히 가수들의 컴백 기대감으로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수들 돌아왔다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그리고 이유가 이거네요. 그죠? 네. 다른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엔터주는 사실적으로 소외되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좋지 않다라는 식이고, 지금 BTS 같은 부분들은 네, 역대급 스케일이고, 티켓팅 완료 이후에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확인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BTS는 전 세계에서 유치 못해서 난리라면서요. 네. 그래서 또 다른 뉴스가 있어요. BTS부터 불핑까지 큰 장 선다. 네. 엔터 업계 영업이익 1조 원대. 이거 엇갈리고 있는 거죠. 하나는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더 간다. 지금 증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증시하고 비슷하게 더 간다. 더 오른다. 아니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그래서 일단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뭐 하이브, 뭐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네, 이 대형 아티스트들이 이제 컴백을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BTS는 그래도 아리랑이라는 이름의 앨범이네요. 야, 이건 진짜 K 그 뭐라 그러죠?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그 선순환 효과가 있겠어요. 아리랑. 아리랑이 뭔데? 한국에 있는 그런 거. 네. 괜찮네요. 애국이네요. 그죠? 자, 일단 이렇게 되고요. 네. 다음 달부터네요. 아시아, 북미, 라틴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야, 이거 어마어마하다. 네. 34개 지역에서 82회 규모로 월드 투어를 한다.
힘들기도 하겠다. 재미도 있겠지만 힘들기도 하겠어. 전 세계를 팬으로 두고 있는 것은 이렇군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증권방송 안 하는 겁니다. 힘들까봐.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하이브의 올해 실적이 지난해 기록한 2조 원대의 연결 기준 매출을 갱신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SM도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엑소와 아이린의 정규 앨범을 비롯해서 등등등등. 네. 콘서트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등등등등. 네. 그렇군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 키즈에 이어서 트와이스. 네. 북미 유럽에서 투어를 진행 중에 있다. YG는 블랙핑크 세 번째 앨범인 데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고 빅뱅도 컴백을 공식화했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아무튼 네, 콘서트가 살아나면서 수익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네, 맞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하이브는 BTS 컴백과 월드 투어를 통해 가지고 네, 어마어마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다는 거. 하이브가 가장 최고로 뛰어버린 거죠. SM, JYP, YG 다 합쳐도 안 되네요. 네, 다 합쳐도, 하이브의 영업이익이 만큼 안 된다. 그 하이브는 BTS라는 하나의 아티스트에 딱 되어가지고, 네, 이렇게 너무 뭐라 그럴까, 한쪽에 쏠림 현상이 좀 크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돈을 그냥 막 이렇게 전 세계에서 끌어당기는 그런 형태가 됐네요. 와우. 자, 아무튼 이런 전망이 있는 거고요. 좋다는 얘기도 있고 나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실적은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다 보여지긴 하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증권사 리포트 그 전망치가 또 나왔는데 증권가에서는 27만 전자, 150만 닉스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네요. 6000P 가시권. 근데 이거 6000P 정도, 코스피 포인트가 6000포인트 간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네, 기대를 걸 필요가 있죠. 가까이에 있으니까. 근데 27만 전자, 150만 닉스. 이 증권사가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땡기는 거거든요. 이 26일 날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거나 흐름이 좋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러면 증시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잘 된다면요. 네, 6000포인트와 20만 전자, 100만 닉스 요 정도는 가능하겠죠. 네, 가능할 걸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그냥 조금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졌다.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네, 더 많이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20만 전자, 100만 닉스도 달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얼마 남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만 반짝해버리면은 그냥 달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수치가 6000P, 20만 전자, 100만 닉스. 네, 이렇게, 이름도 붙이기 되게 어렵네요. 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요거를 절대적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황을 좀 보자고요. 일단은 추세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사람들의 어떤 기대나 관심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더 추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은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증권사 리포트인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계속 나오는데 그냥 올라가니까 더 올라간다. 그냥 지르고 보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더 자극적이 되는가 봐요. 코스피 지수는 8,000 간다, 9,000 간다, 10,000 간다, 이렇게, 그냥 막 일단 써놨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27만원, 하이닉스도 150만원, 이거보다 더 높게 또 나올 수도 있죠? 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당연히 근거는 있을 거예요. 네. 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얘네들 증권사 리포트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올라가고 있으면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거고요. 거기서 꺾이게 되면 내려가게 되면 목표 주가를 다시 내립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리고 내려가면 내리는 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인데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네 가급적이면은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네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올 1분기, 2분기 정도까지는 실적 상승률은 계속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특별하게 악재 요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 걱정하실 만한 요소는 별로 없지 않겠어요? 그죠? 네, 다만 지금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생각했던 것보다 과열 양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좀 조정이 없이 너무 달리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도하고 있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기적인 조정이 필요한 국면이라서 이 변화에 대한 요소들 큰 하락이라기보다도 그냥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밥 먹고 반찬 먹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밥만 먹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다.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오늘은 약간 변동성 출발은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하락하는 포인트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락했다. 자, 그러면 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지면 오늘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뭐예요? 자, 누가 팔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 되겠죠. 당연히 외국인이 팔든 뭐 금융투자가 팔든 뭐 누가 팔 수 있는 모습이 될 거고 또 밑에서 받아주느냐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딱 뒤집어지면서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이나 금융투자가 산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뒤집어진 형태의 이런 수급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시황을 계속 주목해 주시면 제가 그때 설명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변동성 출발이라고 생각하고요. 변동성에 의한 주가가 살짝 내려가는 형태의 출발하더라도 밑에서 받아 올려주면 문제 없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면서 자, 매매를 서두를 필요 없어요. 네, 충분히 지켜보고 변동성 구간 지나가면서 네, 안정화됐다 생각됐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나왔다고 생각됐을 때 그럴 때 들어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네. 파이팅 하시고 이따가 장중시장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올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